반갑습니다. 예. 예,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을 부삼아서 마당에 배롱나무를 부삼아서 또 이렇게 법문을 하는 그런 날이 또 왔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정부의 그 강력한 공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대면 법회를 정부와 지자체 광주시에서 강력하게 공고함에 따라 가지고 법회와 행사 소모임을 9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오늘 참배하러 오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모두 이제 참배만 하시고 댁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스님들만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이제 광주시는 어떤 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10인이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재확산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하는 것을 연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월달, 3월달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법회를 중단하고 했을 때보다 사실은 요 최근 들어서는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뉴스를 보면 과거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까지 정부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격상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3단계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뭐 3단계로 격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코앞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이제 올 상반기에 관성대로 그냥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법당이나 대웅전 마당에 천막을 치고 법당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법회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회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불자라면 잘 알지만 여름 무렵에 가장 큰 행사가 오늘 7월 7석 해양하고 다음 주에 있는 백중기도 해양입니다. 예, 봄에 큰 행사가 초파일이면 여름에 큰 행사는 7월 7석 기도 해양하고 백중기도 해양인데 이 두 가지를 중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도 앞장서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앞장서서 좀 모범을 보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법회 중지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신도분들께서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우리 모두 느끼기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요 최근 뉴스 보면 코로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한동안은 수해 이야기만 계속 나오다가 수해 이야기 끝나자마자 이제 뉴스를 보면 코로나 이야기만 합니다. 계속 코로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정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구나.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뭔가 우리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 세상이 아주 색색이 아주 색깔이 아주 오색영롱하지만은 이 세상이 마치 그 옛날 흑백 테레비 보는 것처럼 세상이 칙칙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예전의 뉴스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 몇 차 감염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요즘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제는 뉴스의 중심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냐는 것보다 요즘은 보면 어디입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주옥순 여사가 오늘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경찰과 정부를 고발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지난 2월, 3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냥 방역 전문가들이 훌륭하게 방역을 해주니까 그걸 믿고 잘 따랐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방역을 한다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칭송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보면 음모론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광신도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신에 맹신이 더해지고 그것을 자기 신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광신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적들은 지금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아군들은 지금 서로 막 사분오열 돼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싸우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 적전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적이라고 하면 당장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적들의 공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되면 또 태풍 바비가 우리 한반도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지만 작년 링링보다 더 강한 태풍이다. 시속이 120km다. 그지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풍속을 가진 태풍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뉴스를 보면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쌍둥이로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1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쪽은 보면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재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보니까 남미 쪽에 볼리비아인가 어딘가는 해수면이 넘쳐가지고 저기 멀리 한 몇 킬로 밖에 있던 해안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농장을 다 바닷물이 침식에 들어왔다. 바닷물이 800m 이상을 침식에 들어와서 농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의 위협이 우리가 말로만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거다. 말로만 했는데 올해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해공군이 지금 총동원돼 가지고 인간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만 따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구가 내지는 자연이 우리 인간을 말하자면 응징하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나라마다 다 따로 놀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안에서 이 비중한 시국에 의사들은 또 파업을 한다고 저러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진단을 하고 대책도 이야기하고 그 나름대로의 힘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지금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문제와 정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코로나와 정치를 연관시켜가지고 방역 실패는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의 음모론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 코로나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제가 앞에서 말한 적전분열입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에서 적 앞에서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30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고 30년 안에 0.5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1.5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자전 기능을 잃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지구 상위에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 전에 파국을 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마음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태풍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뉴스 말미에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에 있는데 그게 2025년도까지 사용하면은 그 매립장을 다 채워서 더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를 해야 2025년에 새로운 수도권의 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부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채워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25년도 전에 이미 다 차버릴 것 같다.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뭐 코로나에다가 수해에다가 폭염에다가 해수면 상승에다가 이렇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총공세가 육해공군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예전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정책이 하나 탁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뼈저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나마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뉴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지구의 문제고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은 돌고래나 뭐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뭔가를 우리 인간들이 해냈습니다. 그 결과 뭐 그걸 우리는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 지구는 지금 심각한 아주 뭐 중증의 상태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과연 다른 생명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작금에 처한 이 전 인류 앞에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무엇이 다른가? 뭐 식물과는 당연히 뭐 다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다른 동물과 우리 인간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뭐 도구를 사용한다, 이성을 가진 존재다,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도구는 원숭이들도 사용하고, 언어는 돌고래나 고래나 뭐 침팬지나 이런 친구들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언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영장류 유인원들도 사람처럼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하고 사람과 좀 뭐 예를 들면 수화 같은 방식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종교를 믿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이 말은 일견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그 호모 사피엔스, 그 유발 하라리 그 양반이 쓴 책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전 지구적으로 모든 기후대에 모든 환경에서
아주 그 고도의 사회화를 이루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같은 신을 개념적으로 공유하니까 인간 사회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고도로 커지고 체계화되고 분업화될 수 있었다. 그 힘으로 인간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가 이루지 못한 문명을 건설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폭넓게 이야기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이 공유를 함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들의 그 사회적 규모를 키울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는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최근 또 이런 학계의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팬지 같은 경우도 무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인간과 아주 흡사한 종교적 의식을 한다라는 것이 생물학자들 연구의 그 결과로서 그런 연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도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것을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했던 공업중생으로 우리가 했던 이 악업을 청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재주, 예를 들면 도구를 만든다든가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체계적으로, 더 잘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지구와 공존할 수 있고 다른 생명과 공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범한 잘못을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된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니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당장의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이 스스로를 자성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내가 스스로를 통찰하고 수행을 하려면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려면 과거와 같이 본능에 기초해가지고 언어를 쓰고 이성을 부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통찰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인간이 스스로 찾아낼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결의 단초를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되는가? 가장 우리가 부처님의 전기를 볼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생당에 보면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어마어마한 신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이야기도 나오고 엄청난 수행,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말 영웅적인 수행을 하고 교화를 한 그런 부처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뭐냐?
부처님 정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앞길이 보장된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출가를 해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행자의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쉽게 생각하면 고대 인도에서 이야기했던 전륜성왕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탁월한 지도자가 정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이 총공세에 이겨낼 수 있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대안을 모든 인류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전륜성왕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만 등장을 하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이야기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출가 당시는 정확하게 그 문제의 본질은 뭔지는 몰랐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륜성왕의 길이 궁극적인 길이 아니다 라는 통찰을 하고 수행자의 길을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봉착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부처님이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이 지구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본능을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무명이란 허상을 깨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지구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할 수 있다. 이제는 마음 다스리는 것이 부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마음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우리가 뜻한 바와 다르게 이 지구가 심각하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지구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마인드로 살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쨌거나 다음 주 내일도 백중 육제가 있습니다. 육제도 오늘처럼 우리 이제 법회가 아니고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서 여법하게 백중 육제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정심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신도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처럼 백중 육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있는 백중해양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